안녕하십니까. 십니다 LBC 소장 임초롱입니다. 오늘 환승연애 2 희두나연 편 이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쯤 되니까 분석이라기보다는 환승연애 2를 떠나보내기 싫은 사람으로서 좀 뒤늦은 감상평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고드렸던 10편의 콘텐츠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잠깐 공지를 드리면 마음설계의 힘이라는 프로그램 런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에 소규모 그룹을 대상으로 과제를 드리고 그 과제를 제가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그걸 모아서 매주 주말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Q&A를 나누는 그 8주간의 과정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설명란에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보자고요. 나연 씨와 희두 씨의 이야기입니다. 커플 데이트를 앞두고 나연 씨가 희두 씨 방으로 가요. 나연 씨는 뭘 신을 건가 물어봅니다. 같이 캔버스 신자 이거죠. 나에게 커플 신발로 선물을 해준. 근데 희두 씨는 그냥 내 운동화 신겠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옆에 다민 씨나 저런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언급을 하긴 좀 어려웠겠지만 희두 씨 같은 사람에게 말을 할 거였으면 차라리 나 오늘 그때 네가 사준 커플 캔버스 신을 건데 너도 신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희두 씨가 싫은데 내 운동화 신을 건데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 그래도 나는 커플 캔버스 신을 테니까 가능하면 좀 신어줘 라고 하고 문 닫고 나오면 희두 씨 성격에 그걸 신을 가능성이 꽤 있죠. 그러니까 안 신어도 그냥 마음 한구석에서 약간 미안함이 남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저렇게 너 뭐 신을 거야? 알았어 이래버리면 희두 씨 입장에서는 쟤 또 자존심 부리네? 그리고 일부러 더 안 신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희두 씨를 다룬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게 조금 더 나연 씨 입장에서는 원하는 방향으로 희두 씨를 좀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서야 이제 혹시나 컨버스 신나 하고 점점점 하고 알았어 하죠. 그러니까 상대가 거절하는 게 두렵죠. 근데 희두 씨는 오히려 틱틱대고 저런 반응 자체에 익숙해져 버리고 있단 말이죠. 차라리 그냥 저런 틱틱대는 걸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말을 던지고 에이 그래도 가능하면 신자. 언제 또 이걸 신어보겠어. 여기 제주도 데이트할 때 같이 신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안 신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난 그래도 신고 나올 테니까 그럼 이따 보자. 라고 하고 나오는 거야. 그게 더 좋은 선택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캔버스 안 신었죠? 그렇게 두 사람의 데이트가 시작이 됩니다. 하늘이 정말 이쁘네요. 나연 씨도 날씨 되게 좋다라고 얘기하고요. 희두 씨도 날씨가 좋다 하고, 그리고 나연이가 날씨 요정이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연 씨가 기본 장착한 이런 멘트들은 저렇게 좀 밝고 자기 페이스대로 분위기를 이끄는 방식인데, 희두 씨랑 맞물리면 자기 페이스를 자꾸 잃어요. 그러니까 아까 캔버스도 자기 페이스로 처음에 밀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자. 상대가 아니라고 해도 에이 하자. 그래 그럼 나 할게 이렇게 그냥 갔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오히려 그 캔버스 때문에 이제 싸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캔버스라는 그런 사물에 주눅듦이 연결돼 있는 거야. 서운함이 연결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원래 나연 씨의 페이스대로 말을 못했을 것 같은 부분은 있는데 자기 페이스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지 그래 내가 희두를 사랑한다고 주눅들 필요 없지. 약간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고 심호흡을 하든 어쨌건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협상에 들어갈 때도 내가 협상가다 생각하고 들어가면 말이 잘 나오거든. 근데 거기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면 원래 내가 하지 않을 그런 감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지 하고 이렇게 한번 다짐하고 들어가면 훨씬 더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말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연 씨가 가진 그런 장점이 희두 씨와의 인터랙션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그런 애들이 목소리를 못 내지 않도록 좀 스스로 다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건 희두 씨가 좀 나연 씨에 대한 거를 내려놓고 그리고 좀 더 다정하게 대한다면 해결될 문제죠. 그래도 이제 그 과정에서 나연 씨가 지치거나 두 사람이 싸움이 더 잦아지면서 희두 씨가 그렇게 내려놓는 시간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나연 씨가 이제 그렇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고통을 서로가 줄이는 방법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날 인터뷰에서 나연이랑 시간 보낼 생각에 너무 기분 좋았어요. 왜냐면 데이트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제대로 돼. 그러니까 나연 씨랑 데이트를 한다 생각하면 희두 씨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잘 표현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출발 전에 이제 카페에서 음료를 사고 희두 씨가 농담을 합니다. 무조건 흘리겠지? 나연 씨가 응 아마? 라고. 이런 것들이 나연 씨 페이스거든요. 쫄지 않고 흘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냥 당당하게 오늘은 안 흘릴 것 같은데 내기할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공격적이진 않게 그냥 여기에서 혼났네? 벌써 혼나기 시작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찌그러지는 것보다 이런 식의 태도가 훨씬 나은 거죠. 그러니까 희두 씨가 하고 당황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먹어봐 완전 맛있다. 희두 씨가 흘릴 생각을 하고 먹는구나 그냥. 그러니까 저게
싫으면서도 이렇게 막 그냥 찌그러져 버리는 나연 씨보다는 희두 씨가 훨씬 더 편한 거지. 대화할 땐도 편할 거예요. 희두 씨가 너를 보면 아직도 사귀는 사이 같대. 나연 씨가 내가 너무 너한테 표현을 많이 했나? 근데 실은 서로가 표현을 많이 했죠. 그 표현 방식이 좀 달랐던 거지. 난 솔직히 갈팡질팡하는 모습 보이기 싫었는데. 그래서 이제 희두에게 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규민 씨와도 어느 정도 좀 선을 긋는 면이 있었죠. 희두 씨가 마음을 정했어?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 희두 씨가 웃죠. 그러니까 희두 씨도 여기서도 나랑 데이트 가니까 제일 좋지 그래도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마음 정하지 않았어도 나와의 시간이 제일 좋지 그래도 나를 선택해 줄 거지 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희두 씨가 난 너랑 있을 때 제일 좋아 이게 아니라 나랑 있을 때 제일 좋지 라는 거는 나랑 있을 때 제일 좋다고 해줘. 나랑 있을 때 제일 좋은 거 아니까 자존심 버리고 나랑 있는 게 제일 좋다고 말하고 그 마음에 충실해줘 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뒤에 이어지는 말들이 너 맨 처음 여기 왔을 때 미련 있었어? 라고 하면서 그냥 단지 미련이 있었냐 없었냐를 묻는 게 아니라 지수도 그렇고 지연이도 그렇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는 네가 미련이 많다고 이미 들었다. 그러니까 미련이 많음을 얘기하고 나랑 데이트하는 게 제일 좋음을 얘기해라. 자존심 버리고 너의 그런 게 속마음인 걸 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드러내라. 드러내줘가 시드의 지금 얘기인 거죠. 그래서 X에 대한 마음이 있다라는 걸 계속 얘기했다던데. 그러니까 네가 나 좋아하는 거 다 알아. 그 얘기죠. 지금 이게 저 X가 자기면서 마치 3인칭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나연 씨가 근데 이렇게 말했어. 미련 있냐? 미련 있다. 근데 제외하고 싶진 않다. 희두 씨가 날 제일 좋다고 말해줘. 미련 있다고 말해줘. 그 말인데 그걸 온전히 상대가 원하는 걸 주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말대로 미련 있다고 했지. 근데 그게 너랑 제외하고 너를 선택하는 내일 최종 선택의 결과를 말하는 건 아니야. 지금 너는 내가 너를 최종 선택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하지만 그게 꼭 미련이 있다고 해서 그게 최종 선택을 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잘해 라는 게 이제 나연 씨고 오늘 지금 나연 씨가 아침에 좀 자기 페이스 약간 약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게 제외하고 싶진 않다라고 그 둘한테 토킹룸에서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희두 씨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게 나연 씨가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한 그 다음날이죠. 그러면서 어제 너무 자기가 저 자세로 갔던 를 조금 후회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희두가 원하는 말을 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희두 씨는 어제 자기가 좀 너무 짜증낸 것도 있죠. 그런데 또 나연 씨가 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줬단 말이에요. 미안하다고 해주고 자기 나왔을 때 따라 나와서 얘기도 해주고 장난도 걸려고 하고 근데 자기는 이제 그냥 들어와 버렸죠. 그게 이제 한편으로 약간 미안함도 있겠지. 그리고 나연 씨한테 이걸 뭐 고마움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어쨌건 안심을 시켜준 부분에 대해 있어서 넓은 의미의 고마움이지.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더 나가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하면 약간 좀 좋게 풀면서 최종 선택. 그래, 이게 이 전 시간에 봤던 나연 씨랑 규민 씨 데이트보다도 전이고 희두 씨와 지연 씨 데이트보다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이트에서는 지금 희두 씨는 나연 씨랑 데이트를 하면서 그래, 그래도 어쨌건 최종 선택은 나연 씨한테 해야지라는 마음이 이 순간에는 커져 있어서 그걸 좀 확인하고 자기 마음을 좀 키우고 싶은데 나연 씨는 어제 자존심이 너무 상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조금 원하는 거를 안 주고 있는 면은 있죠. 그리고 아침에 이제 캔버스 문제도 희두 씨가 원하는 대로 대답 안 해줬으니까 자기도 이제 곱게 안 나가는 거죠, 말이. 근데 희두 씨가 걔네는 이제 내가 너한테 미련 있는 건 알지. 왜냐면 여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 걔네도 얘기했어. 희두 씨는 없다고 했겠지. 그러니까 지연 씨가 태희 씨에 대해서 미련이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희두 씨가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연이가 굉장히 투명하고 솔직한 사람으로만 보고 있는데 그 솔직함에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딱 한 가지로 디지털처럼 돼 있으면 희두 씨는 좀 약간 그렇잖아요. 이거 아니면 이거 딱 선택을 하고 싶고 뭔가 고민을 해서 결정을 내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른 잡생각 안 하고 딱 밀어붙이고 싶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있는데 지연 씨는 그렇게 솔직하고 당돌한 면은 있는데 마음은 복잡하단 말이에요. 태희 씨도 있어, 마음에. 없지 않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은 예측하지 못했던 거지. 지연 씨가 미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던 거죠.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그만큼 희두 씨가 지연 씨에 대한 또 믿음도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나연 씨가 미련이 있다고 했다고 희두 씨가 조금 놀랍니다. X에 대한 마음이 있다고? 근데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했을걸? 지연 씨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나연 씨는 희두 씨의 이런 태도가 조금 약간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르네라는 그런 마음이겠죠. 뭐 가소로움까지는 아니겠지만 지연이 마음 잘 모르네.
지연이 X한테 미련 없어 보였어? 라고 묻는 거죠. 희두 씨가 다시 잘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래? 그러니까 미련 있을 수 있다고까지 말한 것까지는 오케이 인정. 그래서 더 잘해보고 싶다고 한 거야? 나연 씨가 이제 그건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모르죠. 왜냐면 지연 씨도 몰랐거든. 그렇게 얘기한 거면 나한테 거짓말 한 거고 그렇게 얘기했어? 이거 좀 세게 나가니까 나연 씨가 이제 아니라고는 합니다. 그리고 지연이 얘기를 내가 여기서 할 수는 없지. 나연 씨가 거짓말한 건 없는데 완전히 믿고 있던 지연은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약간 균열의 씨앗을 남겨놓긴 했네요. 그러면서 나연 씨는 둘의 이야기를 합니다. 난 변할 준비가 되어 있고 널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너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이 말을 할 거였으면 실은 아까 희두 씨가 최종 선택을 날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묻는 질문들의 대답을 조금 더 화끈하게 난 너 선택할 거야 라고 딱 질렀으면 더 희두 씨가 이런 변한다 아닌다에 대한 언급을 하기가 더 쉬웠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마치 아까 캔버스와 관련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캔버스 신자 이랬으면 희두 씨가 몇 번 거절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캔버스를 신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처음에 너 뭐 신을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면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희두 씨는 오히려 거기서 이제 다른 데로 튀고 싶어 해버리는 사람이니까 차라리 거기서 이제 뭐 하자, 뭐 해줘 이렇게 차라리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도 이제 지연이 얘기나 아니면 아까 그런 질문 이런 것보다도 나는 변하려고 해라는 이 얘기가 먼저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너는 아직도 나만 변하면 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나연 씨의 말이 맞죠? 그러니까 희두 씨가 나연 씨만 변하기를 바라고 그것만 되면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희두 씨 생각이 있긴 있죠. 그래서 그걸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연 씨의 이 말은 100% 맞는데 조금 상대에 대한 이야기보단 여기서는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해보고 싶어. 그래서 최종 선택을 어쨌건 난 물론 여기서 최종 선택을 언급하는 건 프로그램의 이 시스템상 잘못된 행동일 수는 있겠죠. 어쨌건 근데 그거를 이제 아까 제어하고 싶진 않다라고 말을 한 것처럼 그 말을 굳이 안 했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씩 아쉬움이 있는 거죠. 희두 씨의 마음을 좀 다독이면서 이 사람이 내려놓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대화 방식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희두 씨가 바꿔야 되는 거는 물론 말을 뭐 더 다정하게 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생각 자체에서 나연이는 내가 아니다는 생각을 좀 할 필요는 있겠죠. 좀 내려놓고 그걸 이제 뒤에 보면 자신도 느끼는 것 같아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다시 보면 이런 나연 씨나 희두 씨 같은 연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일 수 있겠죠. 희두 씨가 물어봅니다. 네가 생각하는 나의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 뭐야? 그래서 나연 씨가 딱 집어서 말을 못합니다. 좀 생각을 고르고 있는 와중에 희두 씨가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해봐? 그냥 놓는 거 결국엔. 그런데 이 놓는 거는 네가 뭘 잘못하더라도 내가 혼내지 않고 그런 거 안 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나연 씨가 바로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나연 씨도 희두 씨의 그런 아버지 자아로서의 행동들을 싫어하지 않거든요. 그걸 좋아해. 그런 사람이라 더 좋아해요. 그런 엄격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게 사라지길 바라진 않아요. 그러면서 희두 씨는 이런 것도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어. 항상 너는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 나한테. 그러니까 나연이 너는 항상 있는 그대로의 너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찾고 있잖아. 나는 엄격하게 네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말을 해주는 사람이고가 희두 씨의 말인 거죠. 나연 씨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의 이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라고 말은 했지만 그게 내 본심이 아니다. 그렇게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너의 마음 좋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 너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인데 지금 어쨌건 희두 씨는 그렇게 너는 너의 본 모습 그대로를 좋아해주는 다른 사람을 찾는 것처럼 얘기를 계속했잖아. 이제 그게 어쨌든 사실이니까 그 말을 했던 건 사실이니까. 근데 이제 나연 씨는 그게 온전히 내 본심은 아니고 그리고 희두 씨가 나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길 바라는 그게 좀 내려놓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나를 이렇게 챙겨주길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마음의 표출을 하기 위해서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했는데 희두 씨는 그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찾는 것 이 사람이 찾는 사람은 내가 아닌 것 이제 그게 서운한 거죠. 나연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이길 바라는데 나연이는 그게 아닌 것처럼 말을 했으니까 지금 상처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희두 씨는 나연이가 나를 좋아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받은 상처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나한테 항상 그 얘기 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너의 그런 본 모습을 좋아해주는 것처럼 이런 모습도 좋아해주는 사람 있어라고 말한 거 알지 항상. 이런 모습도 좋아해줘 라고 말했으면 희두 씨가 별로 상처를 안 받았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그때 싸움을 했을지언정 그걸로 상처를 안 받았을 텐데 희두 씨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이 짜증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상처인 거야, 희두 씨는. 근데 이제 상처를 받으니까 더 짜증내고 이런 식으로 자꾸 또 말로써 압박을 하는 거죠. 어쨌건 너는 그 말을 했잖아. 내가 상처받은 말에 대해서. 희두 씨의 이 말은 그러니까 이렇게 네가 말을 했으니까 우리가 뭘 바꾸자, 뭘 잘해보자 이게 아니라 나 그때 상처받았어요. 나 그때 상처받았어. 아팠었어. 근데 여기서는 이제 희두가 약간 혼내는 것처럼 말이 돼버리니까 이 상황이 좀 나연 씨 입장에서는 더 이상 좀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나 그때 상처받았어. 나 그때 서운했어. 이렇게 하면 나연 씨가 미안해 하고 그건 내 본심이 아니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연 씨는 또 희두 씨가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의 또 안타까움이죠. 희두 씨가 상처받았어, 아팠어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희두 씨는 그 마음에서 얘기하는데 나연 씨가 답답하고 한숨 쉬는 모습을 보이면 희두 씨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 사람을 공격하고 싶어지는 거죠. 근데 나연 씨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아팠어라고 들리질 않으니까 또 내가 지금 그게 본심이 아니었다고 말하는데도 얘는 그걸 마치 기정사실인 양 정해놓고 나를 또 혼내는데 사용하네? 이렇게 되니까 나연 씨는 나연 씨대로 또 서운한 거고 답답한 거지, 서운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희두 씨는 여기에서 정말로 그걸 가지고 더 혼내는 입장의 말이 시작돼요. 너는 그때그때 드는 마음이나 생각만 그냥 일단 내뱉고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감정에 치우치고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너 잘못됐어가 되기 시작해버렸잖아요. 나 그때 서운하고 아팠어 에서. 근데 나연 씨는 이제 또 여기 대화의 시작은 나는 변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해할 마음이 있다 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또 혼나고 있잖아요.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나연 씨 입장에서는 얘는 지금 내가 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또 나를 혼내네가 되는 거고 희두 씨는 그렇게 말이 나온 김에 내가 그때 상처받았어. 나 그때 아팠었다? 근데 얘가 또 한숨 쉬고 답답해하니까 너 그거 잘못된 거잖아 라고 또 다시 그리고 잘못된 거라고 혼을 내는데 잘못된 걸 얘기하는데도 또 답답해하네? 그러면서 아 얘는 정말 받아들이고 변할 마음이 없구나 말로만 그랬구나가 이제 희두 씨의 생각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안 통해? 라고 묻죠. 저것도 일종의 공격인데 이 사람이 저 말에 반응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뭐 반박을 하든 아니면 그 내 말에 어쨌든 뭐 순응을 하든 어느 쪽이든 반응을 해주길 바래서 저렇게 더 대화가 안 통해? 아니면 대화가 안 통하는 게 아니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든 아니면 네가 이렇게 반응하니까 대화가 안 되지? 라고 말을 하든 어쨌든 반응을 바라는 거죠. 희두 씨가 그러니까 자존심이야 이것도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짧은 순간에도 두 사람이 지금 서로 마음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이 말을 왜 하는지. 그러면서 나연 씨가 그냥 너의 머릿속에 나는 내가 아무리 변해도 똑같아. 그러니까 나연 씨는 뭔가 좀 변하고 개선한 말을 하고 싶어서 좀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사람도 그래 나는 이런 거 노력해볼게. 그래 잘해보자 이런 걸 바랬을 텐데 여기서 또 너 그렇게 생각 없이 감정대로 행동하잖아 로 혼난 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희두 씨 입장은 아니었거든. 희두 씨 입장에서는 그동안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어. 그러니까 날 좀만 더 다독여줘. 네가 나를 최선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서 나 그동안 되게 서운하고 아팠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연 씨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할까 봐 두려운 게 희두 씨예요, 실은. 그러니까 더 짜증나고 슬픈 마음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슬픈 건 이제 아 그런가? 그러면 내가 이제 나연이를 정말로 놓을 때가 됐나? 라고 생각하면 또 슬픈 거고. 그래서 희두 씨가 너 혹시 이걸 싸운다고 생각해? 지금 우리 둘이? 나연 씨가 이건 싸우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러니까 희두 씨가 진짜 나 대화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화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어쨌건 이 사람들의 생각이랑 마음이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다른 필터를 거쳐가지고 다른 의도로 지금 서로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자꾸 서운함이 쌓이는 거야. 희두는 희두 씨 입장대로 아 얘는 안 변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서로가 그럼 이제 뭐 답답하다. 희두도 답답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나연 씨는 슬프다. 왜 슬퍼요? 내가 이렇게 변하려고 하고 이 사람이 조금만 내가 변하는 만큼만 변하면 그냥 원래대로 우리가 내가 이 사람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네. 안 돼서 슬퍼. 이거고. 근데 희두 씨는 희두 씨대로 지금 얘가 말은만 그러지 계속 다른 사람 만나고 나를 1순위로 두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다고 얘기를 해도 그냥 아무런 말 없이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게 희두 씨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겠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럼 내가 물어볼게 라고 하면서 희두 씨가 말을 다시 시작합니다. 네가 생각하는 내가 달라졌으면 하는 모습이 뭐야? 이걸 다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걸 물어봤을 때 시간을 가지고 기다렸어도 좋았겠죠. 근데 희두 씨가 이걸 물어봐 놓고 아까 자기도 상처를 받고 서운함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바라는 게 많으니까 그 대답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죠. 그리고 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또 나연 씨는 나연 씨대로 마음이 상해버려가지고 저게 대해서 정말로 온전하게 생각해서 제대로 된 답을 내리는 게 아까보다 더 힘들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침묵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
시간을 좀 두고 천천히 생각해서라도 알려줘 라고 하고, 그걸 내가 최대한 지키려고 애써 볼게 라고 하고 듣는 거야 일단. 그리고 그냥 나도 시간을 가져보는 거지. 왜냐면 그걸 듣고 처음에 그걸 보통 이 사람이 나한테 달라졌으면 하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달라지기 싫거든 사람은. 내가 원래 해오던 거랑 다른 걸 하는 건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어떤 요구를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이 마음이 먼저 든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반박을 하면 이 사람은 다시는 나한테 어떤 원하는 걸 얘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듣는 거예요. 그래, 나 알았어. 얘기해줘서 고맙고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고, 그리고 이게 확실하진 않은 것들이 많잖아. 사람 일이라는 게 감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해나가면서 내가 혹시라도 잘못하고 있거나 자꾸 까먹을 테니까 그걸 자꾸 알려줘. 노력해보지 뭐. 이 정도만 얘기해도 좋지. 나연 씨가 좀만 더 생각하고 말해줄게 라고 하고 생각하고 정리를 합니다. 근데 희두 씨가 네가 딱 생각하는 것만 말해. 네가 진짜 이러면서 네가 이상하게 말해도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그 생각할 시간을 안 줘요. 왜냐면 듣고 싶으니까 빨리. 나연 씨랑 얘기하고 싶어. 자꾸 이 사람의 생각을 알고 싶고. 희두 씨도 여기 와서 불안하거든. 서운하고 불안하고 상처받아서 이런 태도나 말투가 여유로워 보여서 그렇지 희두도 굉장히 불안하고 조급한 상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상대한테 시간을 주는 것도 방법이죠. 여기서 시간을 충분히 주고 이 뒤에 좋은 데 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 정상에 올라서 그런 거 얘기하게 할 수도 있겠지. 상대가 얘기하게 기다려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얘기는 여기서 그냥 정리해버려도 돼요. 이 대답은 나중에 들어도 돼. 다음날 들을 수도 있고. 이때는 다음날은 안 들 수도 있겠네요. 최종 선택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상대한테 시간을 주는 건 되게 좋은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푸시하고 얘기하고 그런 게 좋다고 생각을 하죠. 다른 사람이 막 헤어지려는 사람의 마음을 돌릴 때도 내가 아무리 조언해줘도 진짜 100이면 99명은 그렇게 행동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어떤 미션을 주거든요. 이때까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헤어지고 그 상대한테 생각할 시간을 줘라.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놓으면 상대가 알아서 생각하고 이쪽 방향으로 흘러올 거다. 근데 이 사이에 연락하면은 꽝이다. 푸시하면 거기서 그냥 끝이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무리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해도 어떻게든 푸시하고 압박해. 계속해서 뭔가 상대 조급함이 들어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뭔가 해. 그래서 결국 뭔가 잘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해버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뭐 희두 씨랑 나연 씨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하는 게 최선은 아니지. 효과적인 일을 하는 게 최선인 거지. 그렇습니다. 네. 나연 씨가 여기서 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못 가지니까 이런 좀 추상적인 대답을 해버리죠.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 나한테. 가르치는 거 좋아. 따뜻하게 가르치고. 일단 이나연은 멍청이를 디폴트 값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나연 씨는 희두에게 내가 부족하고 멍청한 인간으로 비치는 게 너무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애정하는 마음에서 가르쳐주는 것까지는 사랑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부족하고 바보 같은 멍청한 사람인데 그냥 정으로 만나는, 그러니까 자꾸 나를 보면 짜증이 나겠지라는 이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나연 씨한테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겠죠. 그런데 희두 씨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여기서 희두 씨가 이나연은 멍청이라고 생각 안 해. 내가 항상 말하잖아. 넌 똑똑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하냐 행동을 이러면서. 근데 희두 씨가 여기서 바로 반박한 거는 이해해요. 바로 반박한 마음은. 왜냐면 희두 씨는 나연 씨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연은 나 자신 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 더 주눅이 들고 희두는 희두대로 주눅이 든단 말이에요. 저렇게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고 사회성 있고 밝고 그런 사람이라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죠. 희두 씨대로. 그러니까 더 지금 저렇게 행동하는데 나연 씨는 지금 그걸 모르죠. 잘. 머리로는 알지 모르는데 마음으로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희두 씨가 여기에서 지금 저 나연 씨가 가지는 마음속의 두려움을 잘 기억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박했으니까 끝 이러면 안 돼. 희두는 나연이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저렇게 말로만 하는 거지 저 마음 크게 신경 안 쓴단 말이죠. 왜냐면 희두는 나연 씨가 멍청하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 1도 없어. 그래서 저거를 완전히 지나치지는 않았겠지만 깊게 새기진 않을 거라고요. 근데 저게 지금 나연 씨 마음속에 약간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계속해서 그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계속 저 나연 씨 마음속에 똑똑똑 하면서 상처를 새기고 있는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저걸 항상 기억해놔야 돼. 그래서 내가 얘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뭔가 혼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저 부분을 건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어쨌건 나연이 마음속에 이게
약점이 되었구나, 이게 약한 부분이 되었구나를 새겨두겠나 할 필요가 꼭 기억해놔야 될 포인트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혼낼 수도 있어, 싸울 수도 있어. 근데 굳이 내가 이 사람의 약점을 건드릴 필요는 없지. 왜냐면 이 사람을 내가 파괴시키려고 싸우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나연 씨가, 그리고 솔직히 나를 놓으라는 건 아니거든. 내 모든 거를, 내 희두 씨가 나 모든 거라고는 안 해. 근데 그냥 좀 듣지. 챙겨주려고 그러고 고쳐줘야 되고 그런 강박은 좀 버렸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희두 씨가 내려놓아야 되는 부분은 역할을 바꿔서는 안 돼요. 역할은 그대로 가야 돼. 이 엄격한 소년으로서의 희두는 분명히 매력이 있는 존재예요. 나연 씨에게. 이 역할은 그대로 가되 그 빈도를 조금 줄이고, 그리고 이런 말을 할 때도 나연이가 이거가 멍청해서 그러지 않는다는 걸 알아. 그런데 내가 역시 챙겨줘야 되는 사람이구나? 약간 이 정도가 나연 씨가 원하는 수준이죠. 근데 물론 거기에 한 방에 100% 맞출 순 없지. 이제 서로가 노력하면서 조금씩 맞춰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나연 씨는 그거를 한 방에 맞춰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 왜냐면 지금 나연 씨는 꽤 드라마틱하게 태도를 바꿨거든. 그러니까 더 서운한 거야.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왜 너는 못해? 이게 되면서. 근데 지금 희두는 지금 오히려 나연에 대해서 약간 좀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제가 지연 씨 편에서 좀 얘기를 했었죠. 어쨌건 그런 강박은 좀 버렸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희두 씨가 조금 융통성을 가질 필요는 있죠. 희두 씨가 가진 게 정답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정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 나연 씨를 대할 때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지. 나연 씨도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는 거고. 희두 씨는 당연하지라고 하는데 그냥 여기서는 알겠어가 조금 더 좋긴 했을 것 같아요. 일단 당연한 말이라 하더라도. 그러면서 희두 씨가 내가 처음부터 이랬어? 난 처음에는 웃으면서. 나연 씨가 응 알아.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바꿨다고 한들. 근데 희두 씨는 중요하다. 내가 처음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다. 다 필요해서 나의 행동이 일어난 거다라는 게 이제 희두 씨의 주장인데, 이제 나연 씨는 그러면 처음부터는 그랬지만 지금은 4년이 흘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럴 거라는 거냐? 라는 거죠. 희두 씨가 오마이갓이라고. 근데 확실히 누군가를 이렇게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분이 그걸로 고통을 받으시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딱 보면 이 관계에 해를 끼치는 태도를 보이는 건 나야. 그런데 내 행동은 선의에서부터 출발했고 그 과정에서 타당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 행동은 옳아. 이 말이 맞아요? 이건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말이 옳을 수도 있어. 그런데 제가 영상을 만들 때 항상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그런 방향의 답글이 있을 때는 좀 안타까워요. 내 행동의 목적을 어디에 두냐는 거지. 내 행동을 옳음에 둘 거냐는 거야. 옳음에 둘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좋은 것에 두는 거지. 그러면 뭐가 좋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음과 좋음을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옳은 것이 좋지 않다면 그것은 결국 나에게 옳지 않은 일이 되거든요. 아니 너무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앉는 거 그렇게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옳지 않은 일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옳은 일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 중에서 나한테 좋은 일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희두 씨가 옳은 일을 했지. 옳은 일에서 선택해서 과정에서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현재 나의 행동이래. 그런데 두 사람이 지금 바라는 방향 목적이 뭐예요? 두 사람이 화합하고 서로가 잘 만나는 거잖아요. 그게 서로의 바람이잖아. 그 목표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행동이냐는 거지. 그게 좋은 일이에요. 이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일, 그게 좋은 일이야. 그러면 좋은 행동이냐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게 나연 씨의 생각인 거고. 근데 물론 희두 씨 입장에서는 처음에 내가 그렇게 너한테 좋은 말로 할 때 잘 들었으면 되잖아. 그리고 내가 그렇게 너한테 나쁜 말을 하더라도 다시 네가 내가 나쁜 말을 하지 않도록 잘하면 되잖아. 이게 희두 씨 생각인데 그렇게 나쁜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더 제대로 안 되는 거가 또 나연 씨의 지금 상태고. 근데 여기에서는 내가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너무 나연 씨 편든다고 하겠지. 근데 뭔가 두 사람 사이에서 개선을 하려면 일단 두 사람이 어떤 곳을 바라보거나 목표를 바라보는 거를 먼저 얘기하고, 그럼 지금 시점에서 오케이 알았어 지금 서로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서로가 분명히 손해보기 생각한 거는 오케이고, 지금 우리의 행동 중에서 여기 목표로 가는데 옳지 않은 거, 목표로 가는데 좋은 것만 남깁시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제일 지름길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상처가 너무 큰 쪽이 있다거나 뭐 아니면 서로가 도저히 타협할 수 없다. 그러면 뭐 헤어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조금 길을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은 굳이 그럴 필요 없는 상태로 보이거든요. 그냥 지름길로 가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선택과도 연관된 문제예요. 내가 어떤 일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한 일에서 최선의 목표치를 정하고 그 목표에 맞는 행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선택을 해놓고 이 선택은 막상 버리지도 못하면서 내가 이 선택에 있어서의 최적의 목표가 있어. 근데 거기에 맞는 행동도 안 해. 그러니까 헤어질 거면 헤어지면 돼. 근데 만날 거면 만나는 동안에 내가 행복할 수 있어야지. 상대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건 또 생각 안 해. 행동은 헤어질 쪽으로 행동을 해. 이렇게 되면 결국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또 후회를 하는 거지.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어쩔 수 없었어라고 얘기해. 나한테 선택지가 없었어. 저 사람이 나한테 차갑게 돼 있어.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밝은 모습을 보일 수 없었어. 나한텐 그런 시간이 없었어. 선택지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선택지를 또 못 보겠지. 그러면 같은 일이 또 벌어지겠죠. 그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점점 끌려 들어가겠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과학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뭐 공학도라 과학을 이렇게 추종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과학적인 사고를 베이스로 따뜻한 감정을 그 안에 엔진으로 갖는 게 어떻게 보면 삶에서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나도 그러려고 애를 쓰는 거지 뭐 그게 다 되겠습니까? 어쨌건 오늘 콘텐츠에서 어디 뭐 좋은데 못 가겠는데? 여기 차 안에서 얘기 끝나겠는데? 나연 씨가 나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오케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쨌건 왜 그러냐면 항상 이러라는 건 아니지. 항상 이러라고 해서 한다 그러면 나연 씨가 저게 너무 무리한 얘기인데 여기에서는 어쨌건 희도 씨가 물어봤으니까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일단 오케이라고 해둬야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자기 속내를 더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연 씨가 자존심을 부리는 건 사실이야. 근데 희도 씨도 물론 부리고 있고 당연히. 근데 이 사람이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속내를 계속해서 더 드러내게 하려면 이런 상황에서 그냥 그렇구나. 그래 뭐 더 있으면 더 얘기해봐. 더 얘기해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 사람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지. 근데 지금 희도 씨의 방식은 나연 씨가 내면의 소리를 끄집어내는 거를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희도 씨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짧은 상황이지만 희도 씨의 목적에 따른 행동을 하려면 오케이 하는 게 맞다는 거지. 나연 씨의 말을 들어라. 여자 말 들어라. 이거 아니야. 남녀 구분하고 말하는 거 아니야. 이게 남녀가 바뀌어서도 똑같아요. 이 순간에서 이 사람 각자들이 가진 목적이 뭐였냐는 거지. 희도 씨가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으면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태도라는 거지. 내가 조금 모르는 것 같아 보이면 어때? 좀 부족해 보여도 일단 이 사람의 속내를 듣는 게 목적이면 내가 모르는 척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더 모르는 척 하는데 눈치 더 쓴다고. 내가 아는 척 하면 이 사람은 나를 경계하거든. 그런 면에서 나는 외모적으로 유리하죠. 농담입니다. 그러면서 오케이 그냥 네가 그렇게 싫었구나 뭐 이렇게 인정하라는 거죠. 희도 씨가 이제 그러니까 내가 말하잖아. 나연 씨는 변할 준비가 안 됐어 라고 또 말을 끊어버리죠. 근데 여기서도 그러니까 나연 씨도 결국 같은 거예요. 같은 행동을 해버리는 거지 희도 씨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쨌건 나연 씨가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려다가 희도 씨가 브레이크를 걸었잖아요. 그게 좀 짜증난다고. 그럼 왜 물어봤어? 물어봐 놓고 지금 내가 내 얘기 하는데 그걸 가지고 또 저렇게 반박하면 내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희도 씨가 그러니까 내가 말하잖아 하면서 분명히 나연 씨에 대한 그런 혼내는 말로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거기에서 희도 씨의 내면을 더 끌어내는 것이 나연 씨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일이지.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건 나연 씨도 실은 마찬가지죠. 그냥 변할 준비가 안 됐어 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지. 근데 여기서도 이제 나연 씨는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실컷 질문해놓고 말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방해했으니까 여기서는 화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변할 준비가 안 됐어 하고 그냥 말을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희두 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쨌건 나는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질문을 했고 이 사람이 말을 했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넌 안 돼. 넌 틀렸어. 이렇게 되니까 희두 씨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찾고 있어 라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나연 씨는 얘는 나를 멍청한 애로 봐 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희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꾸 반발이 드는 거예요. 네가 너의 그런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을 너는 찾고 있지만 나도 그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엄격하고 그렇게 대한 거 아니다. 다른 사람이 온다 한들 그거 다 처음에나 그렇지 다 똑같다. 진짜 사랑하는 건 나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찾지 마라. 나 그냥 그대로 최고로 좋아해줘라가 그 두려움에서부터 출발하는 희도의 말이니까. 그래서 아까도 그렇게 반박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어쨌건 여기서는 이제 내가 그럼 안 된 거네? 그러면 나연 씨가 그래 버립니다. 그래서 나만 되면 다 해결되는 거네? 나연 씨가 그래요. 그러니까 나연 씨의 저 말도 틀리진 않지. 그러니까 왜냐면 나연 씨는 어쨌건 지금 반발자가 왔으니까 희도 너도 와라. 이제 너만 오면 네 차례야 라는 얘기에서의 어인데
저거를 희두 씨가 그렇게 들을 거라고 생각 안 하죠. 지금 여기서는 나연 씨도 나연 씨대로 마음은 그래도 그렇게 전하고 싶지 않아. 약간 좀 마음이 상했으니까. 그리고 근데 그래도 또 계속 얘기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네가 왜 그러는지 나도 알아. 근데 내가 지금 또 화가 나는 거는 희두 씨가 화가 왜 나 지금 또. 그러니까 희두 씨는 그냥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난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연 씨는 이제 화가 난다고. 너는 과거에 머물러 있어 아직도. 근데 희두 씨는 나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아. 희두 씨는 그냥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그냥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 베이스에는 나연이가 나를 최고로 사랑해줬으면 한다는 마음이 있죠. 다른 사람을 찾지 않길 바라는.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다른 사람, 그건 환상이고 나는 그 사람 이상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어라는 그 마음을 베이스로 하고 있죠. 근데 나연 씨는 그 과거에 머물러 있어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한번 보자고요. 그래 쏟고 이런 거 인정이야. 근데 희두 씨는 쏟고 이런 거 괜찮아. 왜냐면 희두 씨는 그런 걸로 나연 씨에게 이렇게 지적하고 챙겨주는 것 자체는 나연 씨에게 실망하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나연 씨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거기서 오히려 의미를 찾거든. 그거 자체는 행복한 순간이에요. 희두는. 겉으로 짜증나는 척해도. 그런데 나연 씨가 어쨌건 내가 그렇게 잘못을 했냐 여기서? 희두 씨는 쏟고 이런 거 괜찮다. 그런 거 문제가 아니다. 근데 나연 씨가 내가 여기서 어린 모습을 그렇게 많이 보였어? 희두 씨가 얘기를 안 듣네. 이게 아까부터 둘 사이가 조금 감정적으로 상하면서 약간 서로가 좀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 근데 그 감정이 전달 안 된 건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화가 나고 약간 대화가 격앙되기 전이었어요. 아까 설명드렸었죠. 나연 씨가 궁금해서 묻는 거야. 왜냐면 난 진짜 많이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그렇게 어린 모습 뭘 보였냐라는 거죠. 네가 뭘 그렇게 나를 멍청하다고 생각하냐. 멍청하고 어리게 보는 거냐. 그게 나연 씨의 지금 두려움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희도 씨는 쏟고 이런 거 괜찮아. 이나연이 이나연했다. 난 이 말 진짜 듣기 싫다. 아 조심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이나연이 이나연했지 뭐. 난 사소한 거 이런 거 하나가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이 전날 그 저녁에 싸웠던 그 출발점도 이것도 좀 있었죠. 그러니까 희도 씨는 다시 이 편지를 지령을 원상복귀시키려고 했는데 나연 씨가 대충해 약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희두 씨가 생각하는 내 방식대로 이 사람이 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엄격하게 이런 틀을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실수하지 않는. 이건 약간 희두 씨가 가진 엘리트 의식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데 너는 나고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고 잘난 사람들이니까 그만큼의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책임감을 가져야 돼. 노력해. 사소한 거지만 그런 마인드를 버려. 그런 썩어 빠진 정신 상태를 버려. 우리같이 잘난 사람들은 더 그런 걸 경계하면서 살아야 돼. 이게 희두 씨의 생각이라고요. 그 말의 연속입니다. 적어도 속으로는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해도 밖으로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나연 씨가 그렇게 할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건 네가 오해하는 것 같아. 이나연이 이나연했다. 에휴 내가 이렇지 뭐.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연 씨가 아유 뭐 나는 뭐 당연한 거지 뭐. 이런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는 나연 씨는 나연 씨대로 당황을 하죠. 근데 이제 분위기를 좀 좋게 풀고 자기가 여기에서 뭐 이렇게 너무 당황하거나 이제 그렇게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거나 전파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겠죠.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네 말대로 그렇게 엄격함을 좀 받아들이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어. 그죠? 근데 이제 희두 씨는 이렇게 뭔가 한 번 혼냈을 때 그것을 멈추지 않아. 이거는 지연 씨가 형규 씨를 선택했을 때도 그 왜 선택했어? 라고 물었을 때 지연 씨가 아유 뭐 내가 실수했어. 잘못 선택했지 해놓고 그러면서 또 혼내. 이유를 듣고 또 그 이유 갖고 또 혼내. 어쨌건 그게 이제 희두 씨 스타일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니까 말에 힘이 있다고. 이건 테이 어록에서 또 발췌를 했군요. 말이라도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나연 씨는 아니 어쨌든 알겠는데 그런 뜻 아니고 아 진짜 나 또 이렇게 했네. 다음엔 안 이래야지. 그런 생각이다. 어쨌든 말은 그렇게 안 하는 게 뭐 맞는진 맞고 틀리는 게 없지만 그렇게 안 할게. 어쨌건 나연 씨는 안 한다고 수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너가 싫다면. 그러니까 어쨌건 희두 씨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라는 거죠. 어제는 마음이 100이었는데 차에서 마음이 10으로 떨어졌다고요. 이렇게 제작진분들이 이렇게 그래프까지 그려주셔가지고 또 그래프를 선호하는 저는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희두한테 많은 거 바란 거 아니다. 그냥 따뜻하게 대해주고 조금만 나를 챙겨주고 따뜻하게 그 정도의 모습만 보였으면 난 희두가 100인데 왜 나를 이렇게 10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냐. 되게 많이 힘들고 고민도 많이 됐고 슬펐고 답답하다. 그러면서 데이트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야, 해외여행 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건 여기서 큰 녹곰의 오름을 오르면서의 이야기는 제가 또 다음 편에서 이야기를 계속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희두 나연 편이 최소한 3편 정도는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3편이건 3편이 넘건 하게 될 것 같네요. 그래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희두 나연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